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HBM 패키징 핵심 공정 세계 1위 이 기업은 4월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패키징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영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12,000명을 넘어서 15,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힘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온디바이스 AI까지 앞으로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인 만큼 꼭 해당 리포트 체크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그 방법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이 기업을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에 대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중국이 미국이 하도 견제를 하다 보니까 드디어 발끈하는 언급을 다시 한번 합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을 비롯해서 삼성전자와 TSMC 등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반도체 업체들한테 보조금을 집중해서 지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 통제 등의 조치를 남용하면서 전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망을 분열시켰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기존까지는 이 일본에서 소재가 나오면은 우리나라에서 중간재를 만들고 중국으로 넘겨서 반도체를 만들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소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거기서 배제시키면서 중국에 있는 공장들을 다들 자국으로 불러들였죠. 그러면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게 되면은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이 본토 칩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과 함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일부 조항에서는 너네 미국이 아닌 중국에다가 투자하게 되면은 보조금을 못 준다라고 강제성을 띠는 그러한 차별성을 띠고 있다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중국과 미국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사실 이게 중국과 미국 두 국가만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은 이미 반도체 산업을 앞으로 시장의 메인으로 보고 산업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죠. 이 부족한 보조금 그리고 앞으로 커지는 반도체 투자가 거기에 대한 핵심인데 이번에 인텔이 사실 미국의 반도체법 사상 최대 규모인 195억 달러를 받으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는데 그런 인텔이 제2의 반도체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겔싱어 CEO는 우리가 반도체 생태계에서 선순환을 시작하고 비용 격차를 좁히려면은 공급망을 재건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이렇게 단발적인 지원금과 어느 정도의 세제 혜택으로 끝낼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자가 진행돼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제2의 반도체법에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 담겨되냐라고 겔싱어 CEO한테 물어보자 일정 수준의 보조금은 당연히 필요하고 당연히 지속 가능한 세제 정책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앞으로
미국 안에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 늘어나는 것을 규모를 확대해서 인프라를 확정시키려면은 투자가 더 많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인텔이 앞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할 건데 1,000억 달러를 5년간 투자해서 최첨단 팹과 패키징 시설을 건립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인텔뿐만 아니라 사실 패키징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미세화의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미세화에 대한 중요성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SML,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그런 노광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 미세화의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평가입니다. 반도체 미세화 공정은 현재 1나노가 한계라는 의견과 함께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패키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TSMC 같은 경우에는 3나노 양산에 들어갔고요. 2025년도에는 2나노 양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이 나노가 떨어질 때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미세화가 올라갈수록 결국에는 이 조그만한 반도체 회로를 새기기 때문에 트랜지스터 간의 간격이 좁아지고 거기에 따른 전류 누설 등으로 간접에 의한 불량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3나노나 2나노에 대해서는 수율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도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죠. 이거는 수율을 끌어올리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가의 EUV 장비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ASML 말고 이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장비를 1년에 만드는 대수는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의 반도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떠한 기술의 레벨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장비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미세화 공정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기술 개발에 대한 비용보다 차세대 패키징이 앞으로 더 효율적일 것이다 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1등이죠. 파운드리 업체들 중 1등인 TSMC가 첨단 패키징 공장 2곳을 자국에 추가로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TSMC는 자이언 타이바오 지역에 코오스 공정을 이용한 첫 번째 패키징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고요. 이 코오스 공정 같은 경우에는 TSMC의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입니다. 얘네가 고성능 컴퓨팅이나 대용량 데이터 센터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에 유용한 패키징 기술 중에 하나인데 큰 기판 위에다가 여러 개에 대한 칩을 쌓아 올리는 기술입니다. 이 TSMC의 CEO는 코어스에 대한 생산량, 즉 패키징에 대한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패키징 공장은 늘려나갈 것이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TSMC만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고 있을까요? 사실 TSMC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일본에서도 패키징 공장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TSMC가 첨단 패키징 기술을 일본에 도입을 검토하고 있죠. 일본 정부가 TSMC에다가 엄청난 보조금을 주면서 이번에 구마모토 제1공장 준공식을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 제2공장도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새로 지어지는 제2공장에 이어서 패키징 공장에 대한 건설도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 내에 반도체 공장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생산 공장 다음으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기술이 바로 패키징 기술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코어스 패키징에 대한 수요 자체가 사실 대다수의 기업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고객사들이 거의 다 미국에 있지만 AI가 개발됨에 따라서 현재 계속 이 패키징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일본에서도 첨단 패키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의 패키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전에 그 기술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도 이런 식으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중국에서 공장들이 빠져나오면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국가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에서도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인도가
서부 구자라트와 동북부 아삼주에 3개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반도체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도를 반도체 글로벌 센터로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인도의 타타그룹 계열사의 타타 일렉트로닉스가 웨이퍼 제조 공장을 설립을 하고 인도 최초의 12인치 웨이퍼를 제조하는 공장이 될 예정이고요. 이러한 웨이퍼 공장 다음으로 또 짓고 있는 공장이 뭐냐? 바로 CG파워, 인도의 CG파워가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를 담당하는 후공정 공장을 건설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미세화보다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기술 자체가 패키징 기술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가의 기업들이 현재 패키징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정부에서 기업들을 밀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우리나라도 이번에 반도체 클러스터의 속도를 내고 있죠. 정부가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속도를 내겠다라고 공언을 하면서 반도체 패권을 우리나라가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클러스터 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전력 공급 전담반인 태스크포스를 꾸리며 지원 전담 부서를 설치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공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전력 공급을 전담할 수 있는 이 계획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계획 자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시작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부는 이와 함께 최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서 올해 4월 중으로 다음 달에 198억 규모의 기술 개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도 이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생산 공장을 준비하면서 현재 미국에서는 첨단 반도체 패키징 팹 센터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전 세계 네노라는 기업들은 전부 다 패키징 기술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 2.5D의 패키징 본격화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D 패키징 기술을 사용했는데 삼성전자가 첨단 패키징 기술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패키징 기술은 AI 반도체 제조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고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에 1,3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상용화가 가능할 정도로 현재 개발이 수준급 이상으로 올라왔고요. 기존에 기판만 활용하는 기존 2D 패키징과에 비해서 회로를 더 밀도 있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는 AI 가속기나 이 고성능 컴퓨팅에 대한 구현에 훨씬 유리한 기술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모든 반도체 산업에서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패키징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들은 계속적인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는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의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기업이 바로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은 국내에서는 1위 기업이고요. 세계에서는 11위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현재 HBM을 포함한 여러 AI 반도체를 하나로 묶는 첨단 패키징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2.5D 패키징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2.5D 패키징 기술 자체가 엔비디아의 H100 AI 가속기를 제작하는 핵심 기술이고요.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패키징 기술 개발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패키징 기술을 현재 확보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번에 이 패키징 기술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을 정도로 이미 기술 개발이 수준급까지 올라온 기업이고요. 앞으로의 시장에서 모멘텀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미리 해당 기업 투자하셔서 천천히 사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서 투자하셔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기업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자료집 속에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온디바이스 AI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과 핵심 이슈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하단부에 설치 버튼이 나올 겁니다. 당연히 100% 무료 설치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끝이 났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작동하시면은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 나올 겁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회원가입, 이용약관 동의, 가입하기 버튼까지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이메일부터 비밀번호, 이름까지 최소한의 정보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010 땡땡땡과 같은 전화번호, 여러분들 개인정보 유출로 광고 전화, 광고 문자 오는 거 너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애초에 전화번호를 적는 란을 없애버렸습니다. 아이디로 사용할 이메일, 비밀번호, 이름만 적고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회원가입이 끝이 납니다. 100% 무료 회원가입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로그인까지 끝내셨으면은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컨텐츠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자, 하단부에 2024년도 상반기 주도업종 총정리집이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들께서 해당 정리집을 클릭하시면은 방금 보셨던 자료집을 제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해당 자료집 안에 있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자료집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들이 더 있습니다. 일단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핵심 자료집 말고 단기간에 시세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직접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매매 전략이 필요한지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하셔야 되는 뉴스, 그리고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를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장전 급등 뉴스만 보셔도 충분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있는 급등주 분석은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급등주가 나옵니다. 그 급등주에 대한 재료, 왜 급등이 나왔냐? 그리고 그에 대한 관련주는 뭐가 있냐를 정리해서 급등주 분석 컨텐츠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100%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시면서 평생 무료로 영구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컨텐츠부터 핵심 자료집까지 꼭 이용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되는 최신 이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번씩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